자,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깔끔하게 딱 이발을 하고 오셨습니다. 자, 투자의 신 여러분들과 함께 또 김정수 전문가님께 궁금하신 내용들 함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질문으로 이어지는 시간이니까요. 지금 바로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궁금증, 또 뉴스에 대한 궁금증, 또 종목에 대한 궁금증,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속 시원하게 올려주시고 그에 대한 해답들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고요. 종목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락하는 시장이었죠. 어제의 반등은 정말 말 그대로 반짝 상승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은 장 초반부터 좀 강하게 빠졌습니다. 그래도 낙폭을 조금 줄여내기는 했지만 여전히 1%대 양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와중에 또 환율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슈들도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테마주만 좀 들썩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좀 시장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함께 돌려주시고요. 정말 파란색만 봐도 이제는 정말 지겹다 지겨워 하시는 분들 질문 같이 올려주세요. 유튜브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를 나누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당계 1년차님 오늘 제일 먼저 딱 이름이 보이네요. 자, 그리고 라면 먹고 챔피언님도 잘 오셨습니다. 장한님께서도 반갑습니다. 얼른 달려왔어요 하셨는데 반가워요. 잘 오셨고요. 또박이님 또 종목 올려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차례대로 종목 진단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님께서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라면서 같이 외쳐주셨고 윤수장 월천님 그리고 벙벙님의 이름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 같이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하락이 됐고요. 이제는 4월장도 내일 모레 단 이틀만 남았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 이 4월의 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박스권의 지속? 박스권의 지속. 네. 한마디로 지겹다 지겨워. 이런 느낌이 드는데 5월은 그러면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하고 이거 방송한 지 한 2달 됐나요? 그럴걸요? 그때 3달? 제가 제시해드린 전략이 장기 박스권 전략으로 올해 11월 달까지 미국의 중간 선거 아, 맞네요. 를 제시를 네, 하면서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상단도 좀 막혀 있고 하단도 좀 막혀 있어서 2014년도 우리나라 주요 수출 제품 가운데 하나가 무너졌을 때 이 밸류 요 구간이 네. 이제 2,730 정도 되고 그리고 요거에 대한 이제 밸류를 제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위쪽으로 2,850하고 아래쪽으로 이제 2,650. 그래서 장기 박스권에 대한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면서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좀 기다려야 되는 기업들하고 가격대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죠. 게임주도 좀 기다려야 될 가격대 이야기 해드렸던 것 같고, 배터리도 그렇고, 그리고 뭐 IT 반도체, 소부장, 전 섹터에 대해서 좀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좀 폭락이나 급락 났을 때만 좀 공략을 하고 수익을 좀 병행하면서 가는 전략, 이런 전략을 좀 제시하면서 왔었습니다. 네. 5월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찾아보면서 이 박스권 안에서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적정한 가격대를 그 타이밍을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일까요?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같이 올려주시고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또박이님의 질문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오스코텍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일단 매수하신 가격부터 살펴보자면 29,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셨고요. 오스코텍이 오늘 26,55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어제 오늘 그래도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움직임도 좀 나타납니다. 24,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살짝 조금씩 반등이 이틀 동안 좀 나오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요. 여전히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구간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이 오스코텍은 어떤 모멘텀이 좀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대응할까요? 오스코텍은 뭐 말 그대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의견만 드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사라졌으니까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네. 2021년도 1월 초만 하더라도 우리 바이오 제약에 대한 좀 랠리가 나오면 항상 시세가 같이 포함됐던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도 같은 경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바이오 제약 한 2010년도부터 중형주들 가운데서 괜찮은 바이오 없냐 하면 항상 오스코텍이 뽑혔어요. 신약 개발하는 업체 네. 가운데서.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SYK 그 억제제라는 게 있는데 우리 몸속의 어떤 이 질병들 같은 경우는 좀 과도하게 분비가 되었었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사이토카인 후폭풍 뭐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걸 좀 억제하는 네. 기술을 활용을 해서 뭐 누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걸 좀 연구했던 업체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제 좀 튼튼한 그 연구진들도 있었던 기업이고. 그래서 오스코텍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높은 값어치를 보면서 과거에 유한양인 같은 기업도 이런 기업들 초기 투자하기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실패한 거죠. 이게 한 10년 넘게 연구를 네. 좀 집중했었던 이 분야가 가장 중요한 게 실패해버린 거죠. 1월 27일이죠. 이게 조금 더 과거로 가서 보면은 네. 요 시점이 됩니다. 요 시점이 이제 1월 7일이죠. 2021년도. 그러네요. 그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제조체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이라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잖아요. 그 기업이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근데 바이오 제약은 무형 가치를 사고 파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뭐 녹십자나 뭐 ST팜이나 한미약품, 그러니까 CDMO를 병행하는 업체들은 이익을 좀 내요. CMO 이런 업체들 위탁 생산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셀트리온은 시밀러를 통해서 이미 돈을 벌고 있고, 그걸 제외한 대부분의 바이오 제약 업체들은 적자 기업들입니다. 적자 기업인데 상장된 이유는 지금 돈을 못 벌지만 나중에 돈을 벌 거니까. 그리고 그것은 적자를 못 벌기 때문에 미래의 값어치를 땡겨 쓰는 거죠. 그쵸. 그죠? 네. 미래의 값어치를 현재로 당겨 쓰는 거기 때문에 금리를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디스카운트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죠. 금리가 저금리일 때는 유리하지만. 네. 그죠? 그러면은 2021년도 1월 달에 요 내용이 발표되는 순간 이 기업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삼성전자로 치면 반도체가 사라진 거죠. 거의 뭐 중심, 기둥이 가장 중요한 게 사라졌다라는 사라진 거죠. 거니까 네.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이제. 불안한 게 아니라 투자를 이유가 사라진 거죠. 아예. 투자를 이유가 사라진 거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 R&D가 실패를 하더라도 이게 꼭 실패로 끝나진 않아요. 왜냐면 실패도 다시 보완을 할 수 있는. 보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왜냐면 실패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요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런 시험 결과를 피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결과를 또 사가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성공보다 실패의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이 데이터를 사가는데도 비판화들도 많습니다. 대신 우리나라 업체들은 자본력이 적기 때문에 실패하니까 이걸 다시 재기하려면 3년에서 5년 걸리는 거죠. 자본력도 모아야 되고 투자자들도 설득해야 되고 초기 투자가들한테도 또 사과도 해야 되고 네. 주주도 설득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메지온이 3년에서 한 5년 걸렸어요. 그 임상, 그래요? 그 3상까지 가서 그걸 결과를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오스코텍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사라졌으니 이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자리를 보게 되면 네. 이게 얼마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 46,000원대에서 한 51,000원 정도 됐는데 46,000원하고 이전의 가격 고점이 한 44,000원 정도 되니까 요 기간보다는 조금 더 디스카운트가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저금리 기조였잖아요. 지금 금리 인상 기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장주에 대한 밸류가 높아지기보다는 좀 다운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요 가격보다는 더 계속 좀 톤 다운되는 형식으로 주가가 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전에 직전 목표치가 한 38,000원, 37,000원 정도 되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더 톤 다운되는 가격? 한 3,000원대에서 한 4,000원 선 정도를 1차 한 목표치 정도? 근데 요거는 좀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는 전략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오스코텍 그 가장 큰 기둥이 무너졌다라는 게 어쩌면 가장 큰 또 악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기둥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다시 또 바닥부터 다지면서 기둥을 세우는 그 시간들이 좀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 그에 대한 우리가 좀 기다림도 필요할 것 같은데 때문에 이렇게 중심이 사라진 상황에서 계속해서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어떤 기술적인 반등을 우리가 그 타이밍을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등 타이밍 31,000원에서 34,000원 그 사이를 잘 기다려 보시고 꼭 빠져나올 수 있기를 같이 응원하도록 할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채팅창에 또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으이그 지겨운 전쟁이 끝나야 분위기가 살지라는 글들도 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게요. 이 전쟁이 정말 생각보다 오래 걸리면서 또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압박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때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지금 계속해서 희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환율은 대체 언제 내립니까? 환율이 내려야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환율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이제 결국에는 환율이 또 1260원 선까지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많이 좀 체크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박정희 님도 잘 오셨고요. 브레이너드 짱님 짱 하면서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해령곤 님도 올려주셨습니다. 또 오늘따라 매수 문의도 많이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종목을 왜 사려고 하는지 그에 대한 이유도 함께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기억기억 고고님께서 나노 신소재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34,000원입니다. 비중은 20%고요. 아, 이 종목 진단해야 될까요? 굉장히 지금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신 상황이죠. 100% 넘는 수익률 보여주고 계시고 나노 신소재가 오늘도 6%라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입니다. 73,000원에서 오늘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나노 신소재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 모멘텀 플레이의 실적이 붙은 형식인 거죠. 좋은 거는 다 가져가 있는 거죠. 원래 이제 IT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인데 네. 여기에 이제 배터리 관련된 모멘텀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또 이게 실제로 이제 실적 자체도 컨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대안주 역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상승이 마무리가 될까에 대한 거는 우리가 고점은 우리가 잡을 수는 없는데 힘의 강도는 이 주식이 이제 지지를 얼마만큼 잘 받아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이전에 발생되었던 고점이 한 78,000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장중 가격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중 가격으로는 이평선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종가로 이평선을 만들 수가 있지. 그래서 78,000원이라는 가격보다는 지금 더 중요한 게 얼마 정도로 보이냐면 68,000원대에서 한 75,000원 정도?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상승이 언제 소멸되는 것이냐는 68,000원이 붕괴돼야 이제 첫 그 상승이 소멸되는 신호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저 가격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도 신호는 지금은 안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나노신소재 정말 차트를 보니까 요즘 같은 시장에서 참 효자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 정말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렸고 68,000원 요게 지지가 계속 된다면 꾸준히 좀 들고 가봐도 괜찮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수익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수익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종목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매수 문의도 좋고요.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시장에 대한 궁금증 그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 김민수 님도 잘 오셨어요. 두 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김민수 님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조금 응원과 또 함께 위로 얻어 가시면서 정보들도 같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TV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우리 같은 처지인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쏙쏙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상담 함께 볼게요. 이번에는 해령고온님께서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지금 사야 하나요? 라면서 궁금증을 올려주셨는데요. 솔루스 첨단 소재 오늘은 74,000원대에서 거래를 마쳤네요. 2% 가까운 상승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는 하락하는 듯 하다가 오늘 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조금 길게 차트를 보더라도 최근에 또 좀 상승하는 모습들 계속해서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전문가님 매수 타이밍 어떻게 보세요? 지금 조금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기다릴까요? 그러니까 솔루스 첨단 소재와 관련된 지금 배터리 특히 이제 동박 쪽 관련된 네.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작년도만큼의 그 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작년도와 같은 성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 단계 톤다운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작년도의 배터리는 유동장세였어요. 작년도의 배터리는 네. 다른 업종은 유동장세가 아니어도 2차 전지 그렇죠. 배터리 전기차는 유동장세였어요. 그 섹터 자체가. 힘이 진짜 좋았죠. 그죠? 그리고 네. 지금은 아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1,000억이 벌고 똑같은 네. 뭐 20% 성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작년도보다는 톤다운 시키는 게 저는 타당하다. 그래서 작년도에 주가가 뭐 적정 주가가 한 7만 원이라면 올해는 한 6만 5천 정도로 일부러 좀 톤다운 시키는 거죠. 유동성 장세가 네. 작년도처럼 배터리가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니까. 음. 이거는 뭐 그 비단 솔루스 첨단 소재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네. 나머지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도 저는 같은 관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배터리에 대한 이 성장률에 대한 환상, 배터리에 대한 어떤 쏠림을 바라보고 투자 전략을 세워서는 이거는 좀 실기할 거다. 작년도는 쏠림 현상이 있었던 시장.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작년도의 어떤 흐름을 보고서 지금은 판단하지 말자. 작년도에 10,000원이면 한 올해 한 8,000원. 작년도에 한 5,000원이면 지금 한 4,000원 이런 식으로 톤다운 시키자는 거죠. 왜냐하면 유동성 장세가 작년도는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니까. 이런 관점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를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거는 73,000원 선 정도가 적정 밸류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한 적정 밸류는 73,000원이니까 73,000원 쪽으로 아래로 멀어질수록 아래로 기대 수익률이 내려가. 높은 거죠. 그러네요. 73,000원 위로 갈수록 기대 수익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73,000원하고 아래쪽으로 멀어지는 시점에 매수 포인트를 한번 노려보셔라. 그럼 지금 74,100원 정도 되니까 네. 위쪽으로에 대한 어떤 강세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진입 시점 자체가 지금은 크게 뭐 매력적이진 않기 때문에 전 조금 더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현재는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이 살짝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힘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적정한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의 가격이 73,000원이다라고 제시를 해드렸고 그 아래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타이밍을 다시 한번 노려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솔루스 첨단 소재뿐만 아니라 같은 섹터의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들 다 비슷한 흐름으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함께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정말 질문도 너무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빨리 해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나래님도 잘 오셨고요. 초비맘님도 잘 오셨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조금 더 자세하게 올려주시면 좋고요. 브릿지맨님도 오셨네요. 투게더님 심심하십니까? 심심하시면 채팅창에서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고 다양한 이야기 함께 올려주세요. 경순김님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경님도 잘 오셨고요. 혹시나 심심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기를 들면 어떠실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화 주시면 저희가 심심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 02-325-8200번 열어둘 테니까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SKC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17만 3천 원입니다. 비중은 40% 보유하고 계시네요. 주가가 올라갈 듯 하다가 빠지고 또 빠지네요. 앞으로의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SKC 어떻게 보세요? 오늘 15만 원 손실을 좀 보고 계신 구간이네요.
3월 들어서 조금 올라오는 듯 싶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 17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이번에 좀 기대를 하시긴 하셨을 것 같아요. 3월에 이렇게 올라올 때. 네. 근데 다시 좀 꺾였거든요. 네.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전망 어때요? 지금은 저는 하단 박스에 갇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KC는 18만 원, 17만 원짜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다렸다 사자고 제시했던 자리가 네. 13만 원 붕괴하는 구간이었거든요. 이제 저 구간이 SKC가 자금 문제를 해결했었던 시점이에요. 산업은행이 돈 대주면서 이제 캐파 증설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소했던 시점이니까 네. 이제 저 구간은 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15만 4천 원 이상에서는 저는 기대 수익률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15만 4천 원 이상에서는 좀 수익 병행 할 것도 좀 하고 다시 이제 저 박스권 안에서 어떤 새로운 밴드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그래서 15만 4천 원 이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위로 가면 갈수록 저는 기대 수익률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반대로 이 하단으로 올수록 또 다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수렴 구간이 나올 겁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이게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동반이 되면서 그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요. 네. 일정한 윤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패턴이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닌데 일정한 윤율을 가지고 있다고. 왜 그러냐면 그거는 사람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능. 공포에 투매하는 사람들의 본능, 그 다음에 급등에 따라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 환희에 찬 이 묻지마 매수. 주식도 심리니까. 그렇죠. 그 심리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주식은 논리적이기도 하고 비논리적이기도 했잖아요. 요거는 50년 전에도 그랬어요. 50년 전에 이런 패닉에 동참한 사람들도 있었고 환희에 동참한 사람도 있었고 몇백 년 전에도 튤립 같은 네덜란드 과거에 이런 사태들이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 100년 후에도 이런 일이 똑같이 있을 겁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본성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주식은 일정한 윤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람들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런 거를 금융 시스템은 수익 구조를 만들어 버리죠. 그걸 잘. ELS나 ETF나 이런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왜 주시장이 폭락하게 되면 자산 운용 회사나 증권 회사는 망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순이익이 계속 꾸준히 납니까? 똑같이 주시장이 어려웠을 텐데. 그쪽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를 비난하거나 탓하는 게 아니라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게 진정한 승자죠. 이게 승자인 거예요. 맨날 탓하면 맞아요. 그냥 그거는 뭐가 되는 찌질이가 되는 거예요. 찌질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이걸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지금은 유동성 축소 구간이에요. 네. 유동성 축소 구간이기 때문에 공포나 악재가 나오는 구간에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에 대한 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뭐 계속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SKC와 관련된 제 관점은 이 종목 관련돼서 상담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뭐 명인들의 복귀나 아침에 네. 절대 전략을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네. 15만 4천 원 이상은 욕심을 좀 덜어내고 다시 이제 하단이 수렴 구간을 만들어라. 이제 뭐 13만 원이 되든 15만 4천 원이 되든 여기 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박스를 하나 만들어놔야 돼요. 이렇게 갇히는 가격대들 있잖아요. 과거에 만들어놨던 이런 가격대들처럼 그 자리가 나올 때까지는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신호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17만 3천 원은 좀 반등 구간 때 조금 비중 좀 조절해 놓으셨다가 다시 좀 하단이 왔었을 때 조금 더 그 비중을 좀 확대하는 이 전략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SKC까지 진단을 함께 도와드렸고요. 여러분들 매수 문의 많이 올려주고 계시고 전문가님 채팅창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장하님께서 정수 전문가님 무방 시작되기 전에 노래 들을 수 있었는데 애청곡 알고 싶다라는 질문을 올려주셨거든요. 오늘도 방송 시작하기 전에 뭔가 약간 흥얼거리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오늘은 어떤 노래 흥얼거리신 거예요? 그 나훈아 씨의 네. 그 7번째 향기인가? 거기서 일곱 이제 번째. 사랑의 지혜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노래가 재밌더라고요, 가사가. 나훈아 씨의 네. 사랑의 향기. 저 나훈아 씨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그 애청곡은 어떤 거 있어요? 뭐 영룡도 있고 그다음에 그 테스. 테스? 네네.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그리고 테스 형. 테스도 좀 있고. 그럼 노래방 가면은 그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 저는 이제 노래를 잘 못 불러서 듣는 걸 참 하시던데. 노래를 듣는 걸 좋아하고 음. 그리고 이제 다른 가수분들도 있는데
나훈아 씨를 좋아하는 이유는 네. 노래 가사에 인생의 철학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한 통찰력도 있고 그다음에 그 마음을 울리는 이런 메시지도 있어서 가사 하나하나가 저는 되게 의미가 그런가요?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오, 저도 네.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가사를 좀 곱씹으면서. 아, 가사를 들어야 됩니다. 조용필 씨 같은 경우도 최고죠. 돌아와요 부산항에나 뭐 이런 거 가사 들으면 네. 일단 전 그래서 가사 같은 거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오, 그래요? 네네. 조용필, 나훈아. 특히나 나훈아 네. 씨의 노래에 정말 우리의 인생과 스토리가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잠들기 전에 한번 가사를 하나하나 이제 곱씹으면서 노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또 노래 가사들이 또 우리의 마음을 좀 더 편하게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 우리가 좀 평정심을 유지하고 내일 시장을 또 대응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이렇게 알짜 정보까지 함께 전해를 드리면서 채팅창에서 너무 옛날 사람이래요, 전문가님. 저요? 요즘 노래는 들으시는 건 없어요, 혹시? 블랙핑크 노래도 듣죠. 아, 블랙핑크. 방탄소년단 다 네. 듣고 팝송도 다 들어요. 아, 들으신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친구들도 네. 약간 주먹 쓰는 깡패들이나 음. 힘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약간 자수성 가시는 분들 무리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 폭이 넓은 편이에요. 아. 노래도 폭이 넓고 그리고 이제 부녀가 이렇게 저는 다 만나는 편이거든. 좀 재밌어요. 사람들 살아가는 스타일이나 이런 게 재밌습니다. 진짜 사람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쵸? 근데 각자의 어. 그 사람들의 철학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좋아합니다. 자기만의 어떤 삶의 어떤 기준이 있는 사람들. 중요하죠. 살아가면서. 네네. 그쵸? 네. 전문가님의 삶의 기준도 뭔지 궁금해지는데, 우리가 일단 질문을 조금씩 더 확인을 해보면서 그 이야기도 조금씩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같이 올려주세요. 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내용 올려주시고 이런 이야기 전화로 하면 조금 더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전화 담당자가 애타게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주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시면서 GS건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벙벙님께서 전문가님이 좀 땡기는 건설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오늘 GS건설이 턱걸이 중인데 내일 3자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거든요. 건설주에 대한 전반적인 앞으로의 전망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GS건설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GS건설이 오늘 확실히 좀 많이 내려왔고 오늘 딱 4만 원의 거래를 마쳤네요. 자, 일단은 전문가님, 건설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긍정적일까요? 조금은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일까요? 저는 건설주 관련된 관점은 한 달 전부터 바뀐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 건설주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제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GS건설도 제가 유가 관련된 산업의 히스토리를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2014년도 7월 세리가스 혁명 전에 네. 이제 유가의 어떤 평균 가격, 그 다음에 이후의 평균 가격,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건설사들이 어떤 히스토리를 갖는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규모 손실 뭐 청산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GS건설이 있죠. 가격대 그때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네. 3만 원대 중반을 기다리고 있다. 네.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마 오고 4만 원 있네요. 정도 있는데, 저는 조금 더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벙벙님께서도 아마 그 방송을 보시고 이런 질문을 올려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주 올해는 계속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때이고 그 가운데 GS건설 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많이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죠. 지금 5만 원대에서 4만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하지만 적정 가격대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3만 원 중반대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함께 참고를 하셔서 GS건설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상단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따라 또 카카오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카카오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건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브릿지맨 님께서도 올려주셨고 이원호 님께서도 카카오 내일은 매수 가능한 건지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카카오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잠깐 반등 나온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좀 가파르게 내려옵니다. 10만 원 좀 뚫었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9만 원 아래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브릿지맨님께서는 예전에 이제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가격대가 지금 카카오가 조금 가까운 시점이 아니냐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는데 카카오 지금은 접근해도 괜찮은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일까요? 이분께서 질문하신 거는 어떻게 질문을 하셨냐면 9만 원대 깨졌을 때 제가 매수 의견을 줬었거든요. 근데 그 가격대가 언제였었냐면 네. 13만 원대였었어요. 그러니까 13만 원 요 자리에서 제가 공개 매도 의견을 좀 드렸었다가 네. 9만 5천 원 깨지는 구간에서부터는 이제 이기는 자리 나올 때까지 분할 매수하자. 그래서 9만 5천 원대하고 이제 9만 원대. 요때 제가 그때 아마 그 네이버하고 그 네이버 30만 원 깨졌었을 때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9만 원대 해서 이제 그때 전 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거든요. 네. 그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는 10만 7천 원에서 8천 원에 저희는 수익 확보를 한번 했어요. 제가 매수도 잘하지만 네. 매도는 더 잘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수하는 기준이 있으면 매도하는 기준도 있어야 돼요. 전 이번에 언택트 아마 먹고 토하신 분들 되게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작년도에 IT 반도체 삼성전기, LG전자, 삼성전자, LG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진테크 이런 거 아마 수익 많이 나셨는데 먹고 토하신 분들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수익 배분 잘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최소 물량만 가지고 지금 다시 공략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매수도 잘해야 되지만 네. 매도는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처음에 그 맞아요. 가격대가 나왔었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지켜봐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제 전저점이 떨어지거나 조정이 나와버리게 되면은 그때 못 사니까 이제 안타까워하는 거지. 최근 들어서 문의가 어떤 걸 많이 문의 오냐면 네. 삼성 SDI 지금 사도 되냐 문의 되게 많이 옵니다. 51만 원 붕괴됐었을 때는 막 46만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안퇴하셨던 분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 보니까 저는 이런 건 되게 잘못된 투자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정말 자기가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으면 네. 폭락이 나와도 사야죠. 그때 이제 살 기회를 놓치니까 올라간 거 보고 다시 살까 말까 이게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쫓기는 거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경계를 한번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88,400원이면 지금 사도 되느냐라고 생각하면 물어보고 싶어요. 왜 사고 싶으신지. 정석투자가 9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인지 아니면 1월 말이었는지. 그리고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빅스텝이 이렇게 강화됐지 않습니까? 저 당시만 하더라도 금리가 한 25베이스 포인트밖에 안 됐었다고요. 지금 뭐 자이언트 스틱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달라졌으면 거기에 맞춰서 주식에 대한 밸런스도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비중도 달라질 거고. 이런 걸 고민하는 상태에서 카카오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88,400원이라고 한다면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카카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뭘까? 이 기업을 지금 투자하려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앵커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카카오요. 네. 신뢰 회복 신뢰 회복 못할 건 뭐 있어요? 그리고 먹튀 논란 뭐 그거 있었던 거 다 끝났잖아요. 메타버스 메타버스? 아니죠. 플랫폼? 카카오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는 네이버가 거?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거. 지금 성장주들이 규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규제는 금리? 지금 정권 교체됐잖아요.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금리? 따른 성장주에 대한 거품 제거. 그래서 메타 플랫폼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블릭스 폭락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이잖아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 이게 성장이 끝나면 어떡하지? 여기 금리까지 그러네요. 공격적으로 올라가. 네. 이거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 그러니까 막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던지는 걸 언제 멈출까요? 이 출발을 알렸던 자리를 봐야 되죠. 이걸 누가 올렸어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불을 지핀 사람이 누구예요? 파월 의장이잖아요. 왜 올렸습니까? 인플레이션 그렇죠. 물가 잡으려고. 그러면 물가가 잡히는 흐름들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CPI에 대한 이 지표가 눈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공격적으로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사지, 제기겠죠. 그게 언제 발표돼요? 5월 10일, 12일 전으로 발표되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플랫폼 관련된 업체들은 네. 밑에서 다지기 정도의 흐름이나 혼란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감안하고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이 주식을 뭐 한 15%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서 보면 그냥 계속 HTS만 보는 거지. 이게 뭐예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그냥 노예가 되는 거지. 금융의 노예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전략을 세우시려면 5월 10일에서 한 11일 전후까지 딱 나눠서 내가 한 두 번에 나눠서 15% 잡겠다. 아니면 세 번에 나눠서 사겠다. 계획을 세우세요. 계획을 세우고 가격대는 얼마에서 사야지 내가 이기겠느냐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준은 91,000원이에요. 아, 91,000원 밑으로는 주면 되겠구나. 근데 그 가정을 5월 10일까지 두 번에서 살 거냐, 세 번에서 살 거냐, 이렇게 기준을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유를 던져야지. Why?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러면 카카오가 어떻게 퀀텀 점프를 되는지 보면 됩니다. 2016년도나 2017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카카오는 기껏 돈 벌어봤자 많이 벌면 한 1,500억, 1,600억이었어요. 적게 벌면 한 500억, 한 900억. 그러다가 갑자기 한 2,000억 벌고 4,000억 벌었죠. 왜 그렇습니까? 톡 비즈보드 때문에. 카톡에 광고 올리는 순간부터. 그거 한 몇 시간 되는데 한 50억씩 돼요. 광고비가. 그죠? 그러면서부터 카카오가 무료 봉사를 끝내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한테 서비스해서 최대한 사람들 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 다 모았으니까 이제 뭘 추구해요? 이익을 추구하죠. 그 경계선 라인. 그거를 환산하면 한 91,0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5월 10일에서 한 11일까지. 몇 번에 나눠서? 두 번에서 세 번에 나눠서. 이런 게 전략인 겁니다. 그냥 이 주식에 대한 어떤 흐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신 상태에서 전략을 한번 잘 한번 활용해 보세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카카오 매수에 대한 의견은 확실한 이유와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자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좀 잘 참고하셔서 내가 카카오를 왜 사고 싶은지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느 쪽으로 잡을 것인지 조금 더 내 스스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장미 목장님 잘 오셨습니다. 지금 몇 시인가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10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또 내일장 또 빠질까요? 라면서 걱정의 글도 올려주시는데 글쎄요. 오늘 미장은 지금 미국 시장은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나스닥 0.8% 넘는 상승세, 1%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어서 이 흐름이 내일 우리 시장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다,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준호님 잘 오셨는데 식당에 빈자리 없어서 한 잔을 못해요? 그런가요? 요즘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요? 그렇잖아도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따라 약간 좀 술이 좀 마시고 싶어서 술 언제 한번 마시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퇴근하고 한번 가볼까 했는데 조용히 집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트레가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최경희 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45,200원에 비중은 40%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도가가 궁금합니다. 현재 약수익 중이에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세트레가이가 오늘도 올랐지만 어제부터 좀 강한 빨간불을 좀 켜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수익도 조금 챙겨가시는 구간인데 자, 세트레가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우리 매도가, 목표가 어디까지 잡을까요? 뭐 세트레가이는 지금 현재 이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발언들, 정책. 그렇죠. 정책 어떤 수혜주로 보는 게 맞겠죠. 그거에 대한 좀 테마 성격이 네. 조금 더 붙는 거고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좀 개별제로 가지고 있는 주식들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 더 들어옵니다. 시장이 이제 혼란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추세 전환할지 말지 좀 결정하는 이 중요한 라인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2020년도부터 해서 이제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 저항 라인을 제가 선을 그어 봤는데 요거랑 지금 딱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부딪히는 자리고 요걸 더 최근의 흐름으로 한번 비춰서 보게 되면 네. 계속 걸려 있었던 자리가 한 5만 원 전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5만 원을 넘어가 줘야 중장기적으로 내려왔었던 이 하락 트렌드도 좀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작년도 11월 달부터 있었던 악성 매물도 걷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트라이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자리가 5만 원에서 한 5만 2천 원 라인 때 이 벽을 뚫어야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것 같고요. 요걸 돌파하지 못하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당분간 단기 저항 라인으로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세트레가이는 5만 원을 넘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조금 더 계속해서 하락에 대한 시그널 그리고 계속 답답한 흐름들이 좀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5만 원을 좀 시원하게 뚫어주는지 그거 확인하시고 매도가 그 매도 타이밍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세트랙 I까지 진단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군 한우님께서 심택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일단 매수하신 가격이 54,000원이고요. 비중을 좀 강하게 실으셨네요. 50% 담고 계신 종목입니다. 심택 미래 가치로 장기 투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네요. 심택이야 뭐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잘 보여주고 있었던 종목이죠. 최근에는 살짝 횡보하는 모습들, 박스권의 모습도 짧게 지금 체크가 되고 있기는 한데 오늘은 51,40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장기 투자하려고 한다. 이 심택에 대한 긴 관점에서의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비중은 근데 또 꽤 많으시거든요. 50%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종목 자체는 지금 시장에서 좀 대장 역할을 했던 주식이기 때문에 전망을 얘기하면은 부정적인 전망을 할 수가 없죠. 대표적인 뭐 DDR5 관련된 수혜 주고, 그다음에 실적 주고. 네.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한다. 미래 가치를 보고.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신고가 나올 때 사는 게 아니라 신저가 나올 때 사야죠. 정말 그 기업에 대해서 내가 장기적인 비전을 봤다고 한다면. 진입했던 이 가격 자체가 우리가 장기 투자라는 거는 뭐 단기적인 시세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기업이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주류가 되는 건지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싸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어차피 난 그중에 단기 팔 게 아니에요. 근데 신고가 부근에 사신 거잖아요. 신고가 부근에 산 상태에서 장기 투자를 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단기 투자,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란 얘기죠. 만약에 단기 투자로 내는 어떤 시세를 먹을 목적으로 들어갔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 장기 투자로 들어가려고 했었으면 저 가격대는 아닙니다. 신고가는 가격대에서 왜 장기 투자를 해요? 신고가를 보이는데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신고가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해야 되는 뭐냐면 뭐 하나 딱 나와서 그 산업을 뒤집어 놨는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때. 예, 예를 들면은 2015년도, 2016년도에 한미약품이 대표적이죠. 랩스커버리 기술을 가지고서 바이오베터 이 기술을 가지고서 바이오제약에 대한 판을 완전 바꿔버렸거든요. 내수주가 아니라 수출주다. 그 바이오제약의 판을 완전 바꿔버렸어요. 그랬을 때 신고가 나와도 낼 리가 나와요. 걔로 인해서 산업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장기 투자를 해도 됩니다. 이랬을 때 하나.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때가 장기 투자냐면 경쟁사의 몰락이 있었을 경우. 그때는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신고가 나와도 네. 그때는 사도 돼요. 예를 들면은 과거에 이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 사건인데요. 그 인텔에 납품하는 요 업체 카메라 납품하는 업체 PCB 납품했던 업체가 누가 있었냐면 삼성전기가 있었고 인터플렉스가 있었고 그다음 BH가 있었고 일본에 이제 기업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인터플렉스가 이제 불량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 물량이 차지했던 게 60%거든요. 그 물량을 삼성전기가 후루짭짭했어요. 그때 삼성전기는 전고점을 돌파하더라도 이건 장기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경쟁사의 몰락으로 인해서 그 파일 내가 먹은 거니까 60%를. 그런 게 아니라면 네. 심택은 DDR5와 관련된 이 파일을 나눠 먹는 거잖아요. DDR5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패키지 쪽 관련된 게 계속 하겠지만 네. DDR3에서 뻘어 넘어가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3년이 걸려요. 이게 시간이 걸려요. 올해는 한 5에서 한 10%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리고 한 2, 3년 정도 돼야 한 20%, 한 25% 정도 될 거고. 그래서 성장하는 건 맞지만 이 파일을 얘가 독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심택을 장기 투자할 거라고 한다면 경쟁사에 몰락이 있을 때 그때 하십시오. 경쟁업체가 어떤 물량이 나거나 기술 유출 사건이 나와서 주요 밴드에서 다 탈락이 되는 거를 심택이 가져간다. 그때는 전고점이 돌파가 됐을 때 장기 투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구간이 아니니까 장기 투자해야 되는 가격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단기 대응해야 되는 자리에서 저한테 질문하는 게 맞는 질문이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오늘 보면 5만 원대에서 딱 방어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그냥 아무 일도 있었던 날이 아니라 시장이 폭락했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5만 원은 이제 앞으로 절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이 깨지는 순간 바로 이제 빠져나올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전 고점이 이제 58,300원이니까, 5만 원이 방어가 되는 한 이제 전고점 돌파되는 이 시점까지는 이제 보유 의견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심택은 5만 원이 깨지는 순간 매도 신호가 나온다. 그때는 좀 빨리 빠져나와서 다시 재공략을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만 원이 깨지지 않는 한 지금 현재 살아있으니까 일단은 보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심택 전망이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매수하신 타이밍이 살짝 아쉽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응보다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어느 정도 대응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그 가격대를 만나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만 원이 깨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5만 원 깨질 때는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우리 다시 한번 접근하고 싶을 때 그 매수에 대한 부분들도 문의 주시면 그 적정한 가격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질문을 받아볼까요? 35살 유부나님 잘 오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또 올려주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 인생 주식이라 생각하는 종목 있으신가요? 종목 공부할 겸 봐보려고 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저도 좀 궁금하네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나의 인생 주식은 이거다 라고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의 인생 주식은 어떤 건가요? 저한테는 첫 번째로 이제 현대모비스하고 세아베스틸이었죠. 세아베스틸? 현대모비스? 이거가 네. 이제 2008년도 11월 30일 날 제가 그 당시 건밀한 앵커하고 네. 방송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처음으로 했었는데 그때 이제 현대모비스하고 세아베스틸을 한 2, 3년 동안 계속 추천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토마토에서 전문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요? 네, 그때 이제 했던 게 좋은 성과가 있어서 실제로도 좀 여기서 좀 재미도 좀 봤고, 그때가 왜 그런 전략을 제시했었냐면은 중국이라는 시장이 새로 열렸거든요. 중국이라는 새로운 시장.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산업을 뒤집어 놓는 뭔가 하나 등장을 했었을 때는 주변에서 있으면 안 되고 그 중심에 있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리먼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가 죽고 네. 소비의 축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갔었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을 높거나 사업을 높였던 업체들,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는 현대차 그룹이 됐었었고, 중국이 전 세계에 세계 공장 역할을 했었으니까 철강이나 이런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었던 구간이었죠. 그때 이제 그런 기업들을 했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또 위기 속에서 기회를 또 잘 찾으신 거네요. 무조건 위기의 기회가 그러니까.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바이오제약에 대한 우리나라 위상도 커졌고 언택트 시기도 빨리 당겨졌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위기는 큰 기회예요. 이번에 바이오제약 한 1년 반 동안 대거 신용 물량 저는 상당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게임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엄청난 폭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동안 신용이나 반대매매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쵸.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 판 끝난 다음에 누가 살아남을까? 누가 먹을까? 그쵸. 위기 뒤에는 10배짜리 주식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박스권 해더라도 3배에서 5배짜리 시세가 나오고.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전멸이 있습니다. 전멸 다 퇴출시켜야 돼요. 경쟁력 없는 업체들 싹 다 밀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살아있는 업체들 가운데에서 새로 모멘트 툭툭 던지면서 여기서 이제 랠리가 나오는 겁니다. 요 구간이 6월 달까지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인생 주식은 무엇인지도 꼭 같이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인생 주식을 꼭 한번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회를 또 투자의 신에서 찾아갈 수 있으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질문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자, 종목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MJ님께서 LG 디스플레이 궁금합니다. 분석 부탁드려요 해주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23,0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반등이 도대체 언제 나올지 참 지칩니다. 추매해도 괜찮은 걸까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오늘도 좀 많이 빠졌네요, 이 종목이. 어떻게 기다릴까요? 기억 안 나요? 우리 GS건설, 네이버, LG 디스플레이 상담했던 종목이에요, 지난주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아무튼 이거 분명히 달았어요. 그래서 LCD와 관련된 디스플레이 업황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했다. 지난주에 했다. 지난주에.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다리자. 맞아요. 얼마인지 기억나시죠, 혹시? 얼마예요? 얼마인지요? 기억 안 나요? 얼마인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요거는 제가 22,000, 23,000원대부터 네. 여러분들한테
LG 디스플레이, LCD 적자대 밸류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이제 15,000원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 가격대 와야만 저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산업의 주도 산업군이 아니면 디스플레이는 반도체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 채팅창에는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디스플레이 매수가 15,000원 제시해 주셨던 LG 디스플레이가 거. 저 23,000원대, 15,000원대 이야기했었고 롯데케미칼이 169,000원, 28만 원대부터 제가 이야기했던 가격이고 네.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가 그 당시 한 34만 원 정도 됐었는데 제가 23만 3천 원 이야기했었고 위메이드가 한 10만 원대 넘어가서 제가 6만 9천까지 기다리자. 카카오 게임 5만 4천.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많이 기억하실걸요? 그러네요. 그럼 LG 디스플레이 지금 안 되죠. 우리 지금 못 이겨요. 지금 가격은 전 못 이긴다고 보고 있고 네. 중간에 만약에 반등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글쎄요, 뭐 그거는 얼마든지 낙폭이 심했으니까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중요한 게 우리가 이 돈이라는 거는 굉장히 힘들게 모은 돈이지 않습니까? 소중한 거잖아요. 이 돈이라는 건 정말 소중한 돈 아닙니까? 이게 자본주의에서 돈 없으면 사실상 얼마나 비참해져요.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을 애매한 자리에서 베팅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내가 확실히 압도적으로 유리한 자리에서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유리하면 안 되고 내가 압도적으로. 왜냐하면 돈은 내가 쓰는데 주식을 내가 사는 건데 그리고 그렇죠. HTS 바라보면서 내가 이 주식한테 이렇게 노예식으로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 시세를 왜 이렇게 봐요? 딱 보면서 야, 너 LCD 적자 날 일은 없잖아. 다시 시기 게임이 되기 힘드니까 중국 보조금 하게 되면 또 다시 미중 문제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네가 반도체만큼 주력은 아니잖아. 배터리만큼 우리나라 사람을 이끌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너 비싸게 살 생각은 없어. 15,000원대 줄 거야? 넌 LCD 적자 안 나는데? 오케이, 그럼 그 가격대 살게. 거기서 내가 손절 안 해도 되니까. 빠지면 더 사지 뭐. 근데 안 주네? 됐어. 나와. 너 말고 좋은 주식들이 이렇게 많어. 너 15,000원 줄 거야? 안 줄 거야? 안 줘? 나와. 좋은 주식 할래. 배터리도 많고, 언택트도 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주식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갑이어야 되는 거예요. 소중한 돈을 베팅을 해가지고 동전 딱 던진 다음에 올라라, 하락해라. 이게 저는 되게 잘못된 투자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가격대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네. 15,000원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에휴, LG 디스플레이 조금 안타깝게 오늘 진단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은 가격대가 좀 많이 높습니다. 15,000원대가 우리가 적절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반등이 나올 때 조금씩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최경희님께서 전문가님의 진심이 보인다라고 진단을 또 함께 올려주셨는데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김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